자, 보시면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삼각함수 페이지는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이요. 59쪽이고 문제는 탁도 시작하자. 할게요. 이게 들어가자. 어디 앉을래? 자, 여기 이제 아까 59쪽이라고 했는데 오늘 삼각함수의 정의부터인데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했다고 하시더라. 삼각비에 대해서. 맞아. 조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한 번 더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자, 근데 뭐 중3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바로 고등학교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일반각. 삼각함수의 제일 첫 번째는 일반각인데요. 근데 사실 좀 진도를 선생님은 지금 약간 계획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획보다는. 선생님이 계획보다 좀 빨리 나간 이유가 뒤에 가서 이제 수열 파트 가가지고 애들이 많이 어려워할까봐 약간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뭐 지금처럼 잘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삼각함수를 어디까지 할 생각인가면 108번 문제까지 할 생각이에요. 108번 문제는 뭐 70쪽이냐 거의 75쪽이죠. 거의 거기까지 할 계획인 거야. 다 못 나갈 수도 있고 다 한번 해봅시다. 일반각은요 비교를 하자면 특수각 여기 필요하면 필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념을 좀 짧게 하려고 책이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얇은 거거든요. 사실은 양이 좀 많아요. 자, 특수각이라는 게 있어. 뭐 예를 들면 특수각이 뭐냐? 우리 각도기 세봤죠? 그래서 각도기로 잰 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120도다 그러면 딱 잴 수 있잖아, 각도기 가지고, 그죠? 근데 각도기로 못 재는 각이 뭐냐면은 뭐 200도 이런 거. 각도기로 못 재죠. 각도기는 딱 반원이니까 180도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나머지 각도를 표현을 못 해요.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부터. 그럼 일반각은 좀 더 범위가 더 말 그대로 좀 일반화된다는 뜻이야. 일반화요. 그러면 특수각을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뭐 알파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가정을 할게요. 알파도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특수각 알파도는요. 실제로는 이렇게 알파도는 0도에서 360도 미만이야. 그래서 각도기로 쟀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왜냐면 200도 오히려 못 재잖아요. 근데 특수각이라는 원래 말 자체는 각도기로 잰거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고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뭐 당연히 뭐 내가 300도를 재고 싶으면 각도기 2개 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개요? 2개 딱 묶어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또는 마이너스 180도부터 180도까지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위에 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거. 알겠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각은 뭐냐면, 자, 봐봐.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부터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선은 말 그대로 출발점입니다. 출발하는 선. 자, 그리고요. 여기 어딘가에 한 점을 찍고요. 한 점을 찍고 어떤 이렇게 뭐 선을 꺼요. 반직선을 끊는다고. 반직선은 이 점에서 끝없이 이렇게 뭐 올라가는 선이야. 이때 이루는 이 각이 있잖아요. 이 각을 한번 재봐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특수각만 생각하면 각도기 가지고 여기 손 앞에 앉으면 각도기 가지고 재면 나오겠죠. 근데 이 각을 우리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나서 그만큼 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처럼 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그죠? 반시계 방향이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약속해요. 양의 각이라고 약속하거든요. 말도 양수라고 각도고요. 반대로 시계 방향은 음의 각이 되겠죠. 이렇게 약속합니다. 개념서에서. 그럼 지금처럼 내가 노란색으로 했으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렸으니까 양의 방향으로 돌린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각도기를 가지고 여기 하얀 색깔 각도를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 45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선나 자리가 저기 괜찮자? 앉자?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45도로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치? 45도로 가정을 하면 내가 한 바퀴를 돌고 왔잖아? 노란색 각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360도에서 45도를 더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됐네? 한 바퀴 360도니까요. 이해돼? 자, 근데 또 다르게 보면요. 색깔을 좀 음수로 표현해 볼게요. 때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항상 출발은 여기인 거야, 시초선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왔다고 생각해 볼게. 같은 위치잖아. 근데 이렇게 내가 방향을 좀 다르게 좀 바라보면 이 파란색 각도는 음의 방향으로 간 거지. 시계 방향이니까. 그럼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60도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거꾸로 한 바퀴를 왔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근데 더 실점 여기까지 왔는 게 아니잖아. 여기까지 다시 거꾸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키는 거야. 45도가 다 들어가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315도가 되는 거지. 괜찮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거를 두 바퀴 돌고 싶어라고 얘기한다면 이 자리가 내가 만약 곱하기 1이라면 곱하기 2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360도 곱하기 2라고 표현하면은 난 이거를 노란색 방향으로 두 번 돌고 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다시 그냥 45도라고 한다면 뭐야? 얘는요. 360도에다가 0을 곱했다는 뜻이지. 한 바퀴도 안 돌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각도를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에요. 자, 누구만 변하지 지금? 변하는 숫자는요. 이 정수 부분만 바뀌잖아요. 얘는 굳이 얘기하면 30도 곱하기 0인 거니까. 자, 이해돼? 자, 이거 일반화 시켜볼까요? 그럼 이 각도를 내가 이제 또 아까처럼 이렇게 잡지 않고 이제 알파도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일반적인 각도를 이제부터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 발음 세타. 혀를 좀 이렇게 눌러야 돼요. 세타. 자, 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이때 n은 정수라고 약속을 하고 알파도는 아까 얘기했던 요범이라고 약속하면 한 바퀴씩 딱딱 그죠? 갔을 때마다 얘는 덜 간 거잖아요. 한 바퀴를 모든 각이 다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 좋아요. 어렵지는 않지. 하나의 약속이니까 처음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너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었습니다. 일반관. 자, 그럼 이제 얘가 좀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 얘는 하나의 자, 보세요. 이걸 아까 뭐라고 했죠? 10초선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부터 약속을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그래서 10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동경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동경이. 그럼 이루는 각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 돼요. 알겠네? 그래서 또 몇 개 돌 수도 있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경만 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다. 근데 이제 만약에 동경을 내가 두 개를 긋고 나서 두 동경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너희가 이제 밑에다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이 개념을 좀 잡아줘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이제 동경을 한 개만 끊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에 내가 개념을 안 적었어. 짧게 쓰다 보니까 생략했다고. 근데 실제 문제는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동경이라고 해서 이제 같은 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반 각에서는요. 그럼 일치하는 경우를 그림 그려보면은 자, 시초선 이렇게 있고요. x축이 하나의 여기는 보통 원점입니다. 원점. 그럼 여기서 내가 동경을 하나 그었어 이렇게요. 그럼 얘를 내가 이제부터 어떤 세타 1이라고 합시다. 세타 1. 되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동경을 자, 여기다가 덧칠합니다. 노란색으로. 그럼 얘는 또 다른 각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뭐 노란색이니까 세타 2라고 합시다. 되네. 자, 이렇게 하고는 실제 각도기로 재는 각도는 알파도라고 하자고요. 괜찮네? 그럼 알파도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각도를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특수각은요. 그러니까 특수각은 특징이 뭐야? 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 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이 동경, 이 각도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자, 세타 2부터 해볼게요. 세타 1부터 하자. 자, 세타 1부터 해볼게요. 세타 1을 이제 표현할 건데 일반각으로 어떻게 한다? 아까처럼 360도 곱하기 n1 정수 중에 첫 번째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라고 하면 됩니다. 준영아 잘 이해하셔야 돼. 새로운 배운 내용이니까. 자, 두 번째 세타 2는 360도 곱하기 n2 때는 새로운 정수일 수 있으니까. 근데 특수함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됐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알파도라는 건 선생님이 지금 마음대로 임의대로 잡았거든요. 그럼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말밖에 안 한 거잖아요, 선생님. 맞죠? 일치한다. 그럼 일치한다고 할 때 이 동경 바뀔 수 있거든. 딴 쪽에서 일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파도는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알파도는 변수로 봅니다. 변수. 사실 n1과 n2도 변수지만 정수라는 건 정이었기 때문에 정수라는 특징이 남아있다고요. 근데 알파도는 이 범위 안에 뭔지 알 수 없다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변수를 어떻게 하느냐? 변수를 소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 소거시키는 방법은 자, 이 파트에서는 더하거나 뺀다거든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더하거나 뺀다예요. 그럼 더하거나 뺀다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변수가 사라질까? 자, 이거 두 개 빼면 되죠? 맞네? 가관법을 쓰는 거죠, 지금. 알파를 소거한다고요. 얘를 내가 이렇게 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에서는 세타 1 빼기 세타 2가 되고 우변은 360도 곱하기 n1 빼기 n2가 되고 알파도 날아가죠. 근데 n1도 정수고 n2도 정수야? 정수끼리 빼면 새로운 정수가 되죠. 그럼 새로운 정수를 보통 다시 n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두 개를 빼본다는 겁니다. 때문에 빼서 정수만 나오게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모양만 나오게 하는 거야. 때문에 이게 일치할 때 우리가 그 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x축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또 뭐가 있을까? y축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관계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y는 x 대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일반각을 표현하시고 어떻게 하면 변수를 사라지게 할까? 너희가 직접 응용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해서 하는 거는 너무 좀 기억이 오래 안 간다는 거야. 맞잖아. 뭐 일치할 때는 뺀다, 뭐 대칭일 때는 뭐 더한다, 뺀다 이런 걸 막 외우려고 하면은 기억이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직접 그림 그려서 더하거나 뺀다를 해보셔야 돼요. 할 수 있겠네? 응용되는 거야. 이따가 문제 풀면 하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넘겨보세요. 자, 63쪽입니다. 3쪽에.
첫 번째 문제야. 88번. 자, 문제 읽어볼게. 세타라는 동경과 부세타라는 동경이 있는데 일직선 위에 있대요. 맞지? 자, 그리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어떤 상황이지 여기서는요? 여기 안 썼는데 여기서는. 뭐 이거 추가시키면 되니까요. 원점 대칭이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일단 여기 문제만 좀 체크만 해주세요. 자, 그 문제는 원점 대칭을 얘기한다. 밑에 문제 볼래요? 89번. 자, 89번은 뭐예요? x축 대칭이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사실 좀 이렇게 밑에 문제도 쉽거든요. 선생님이 약간 너희 밑에 푸는 거는 쉽게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89번을 좀 먼저 풀었으면 좋겠는데 생각 맞죠? 자, 요 이야기를 먼저 할 거라고요. 요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이거 같이 풀어봅시다. 같이 풀어볼게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89번 보세요. 너희가 이따가 얘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89번 문제를 보면 자, x축 대칭이라고 있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요. 자, 봐. 이게 x축이야. 이렇게 x축이 있어. x축. 내가 똑같이 점을 찍고 하나의 동경을 마음대로 잡는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됐죠? 이쪽에서 잡아도 됩니다. 이게 편하잖아. 그지? 자, 이 잡아놓고 이 각을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를 세타라고 할. 근데 책에서 너희 앞에 보면은 뭐 파이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파이라는 용어 나오죠. 그 이야기는 미리 좀 얘기해 줄게요. 이따 설명해 줄게. 자, 파이는 앞으로 180도로 봅니다.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이 문제 섞여서 그래요, 개념이. 자, 파이는 이제부터 180도야, 여러분. 180도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 이거죠,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라고 됐잖아요. 자, 얘들아. 그럼 이 각은 어디 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파이에다가 180도를 집어넣으면 얘는 90도가 되고요. 나누기니까 얘는 180도야. 실제로 세타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90도보다 크고 180도가 작으니까 어떤 사분면을 얘기하자면은 이 사분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바꿀게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이쪽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쪽 어딘가. 이게 y축이다. 이해돼? 근데 사실 문제 풀 때는 아무 데나 또 상관없다 얘들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 되게? 이해돼? 이해 안 됐어? 다시. 이게 90도라고요. 이게 180도고요.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 지금 약속하자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얘가 90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도잖아요. 항상 이쪽 방향이라고요. 그럼 90도보다 크니까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180도는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180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으니까 어느 아무나 끄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책에서 세타라고 하자라는 거 지금요. 첫 번째 각이요. 그럼 두 번째 각은 또 뭐야? x축 대칭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지금 x축이니까 대칭되는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대칭처럼 보이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대충 안 보이네. 대칭처럼 보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각도는 딴 색깔로 해볼게. 딴 색깔로 뭐 5세타라고 잡자. 책에서 5세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5세타라고 하자. 실제로 얘가 몇 번 도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화살표 안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이게 5세타예요. 됐네? 그리고 이 각도를 지금 찾으라는 건데 문제에서 세타가 뭘까? 라고 묻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일단 아까 선생님 것처럼 알파도를 어딘가 잡아주셔야 돼요. 알파도. 사실 알파도는 아무 데나 잡아도 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알파도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볼게요. 잘 우리가 좀 필요한 각이 뭐야? 이 각도와 지금 이 각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칭이니까. 대칭성 이용하는 거 이제부터 이 두 각도는 얘들아 같다고요. 같지? 선생님은 요 위에 있는 각도를 알파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도 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작은 각도를 알파도로 잡았다. 변수 잡는 거죠 지금요. 변수.
괜찮니? 자, 그럼 시작합니다. 그러면 5세타부터 해보자. 더 큰 값부터. 자, 5세타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지처럼요. 일단 360도 곱하기 n1이라고 쓰는 거야. 습관적으로 쓰는 거야. 됐니? 몇 바퀴를 돌고 왔다는 거야. 자, 그리고 플러스 뭐 하면 돼요? 시초선부터 간다고 지금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특수각은 90도 더하기 알파도만큼 갔죠? 알파도가 아니구나. 180도 더하기구나. 바꾸자. 이까지 갔으니까 얘는 180도 더하기 동그라미만큼 한 거죠? 맞니? 내가 지금 파란색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동그라미만큼 더 갔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괜찮니?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이 여기서는 뭐야? 이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문자와는 다른 것 뿐이지. 역할이 똑같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야? 노란 색깔입니다. 세타. 그럼 세타 똑같이 해볼게요. 또 360도 곱하기 n2야. 자, 너희가 같이 해볼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플러스 어디까지 갔어야 되냐? 여기까지 갔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90도 더하기 알파도만큼 간 거죠.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끝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얘는 뭐야? 180도 빼기 동그라미만 간 거죠. 자, 제 말은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덜 갔다고요. 동그라미만큼. 어차피 이 각도가 여기서는 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다들 잘 이해돼? 뭔가 변수가 여기서 동그라미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알파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문자가 바뀐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를 더해야 되겠니? 빼야 되겠니? 둘 중에 하나. 더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모르니까. 더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세타가 되고요. 얘는 새로운 정수의 합이 되니까 새로운 n인 거야. 맞아. 얘 더하기 얘를 새로운 정수로 본다고요. n1 더하기 n2. 괜찮니? 오늘아? 자, 뒤에 거 어떻게 돼? 날라가죠? 그럼 두 개 더 얼마야? 360도죠. 맞아. 여기다 플러스 300도를 써도 되지만 300도를 써도 되지만 어차피 얘도 곱하기 1이 있는 거니까 새로운 정수에 다 포함이 돼버리는데 이렇게요. 이해돼? 자, 이런 식으로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곱하기 1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얘도 새로운 정수라고요. 새로운 정리가 한꺼번에 n이라고 쓰자고요. 됐습니까? 자,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일단 정수만 되는데 정수가 아닌 것만 싹 다 뒤에 쓰는 거야. 싹 다 뒤에. 그게 이 말의 표현이라고요. 연습 많이 하시면 돼. 자, 이거 이제 그러면 다 된 거죠. 자, 그럼 장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책에서는 세타를 묻고 있으니까 이제 양변을 6 나누면 돼요. 6 나누시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결론은 세타는 60도 곱하기 n 된다고요. 이때 n이 뭐야? 정수라고요. 정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n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n. 정수요. 자, 1 넣으면 안 들어가죠? 2 넣으면 들어가네요. 맞죠? 3 넣으면 못 들어가네요. 그럼 정답 n은 2여야 한다. n이 2라는 찾을 수 있겠니? 범위에 넣게 잡아준 거야. 그럼 정답은 120도죠. 답은 120도야. 근데 보기에는 다 파이로 돼 있죠? 아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파이가 180도니까 120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2파이라고 하면 파이가 180도니까 60, 나누기 하면 60도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오겠죠? 최종 정답은 3분의 2파이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도로 물어봤다면 120도라는 거야. 됐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이따가 배울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뀌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센처럼 돼 뭐 모르는 거 변 동그라미 잡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난 여기를 알파도로 잡았지만 알파도 안 잡아도 되죠 사실.
90도 빼기 동그라미 줘도 돼요. 이게 하필 90도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해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네? 이해는 되는데 어렵네? 이해는 되는데 어려워? 나야 괜찮네? 좀 이해는 될 것 같아. 연습하면 되겠죠? 너희의 표정을 자꾸 보는데 좀 어렵다는 표정들이 있네요. 처음이니까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보이네. 지금다 줍시다. 이 나가는 것들 꼭 이따가 한번 더 연습 좀 해볼게요. 지금은 넘어가고. 자, 이제 쌤하고 두 번째 개념을 배워야 돼. 한 가지 개념밖에 안 있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 그죠? 한 가지에서 일반각이 뭐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건데 이게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요. 호도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희 이제 다시 두 번째니까 59쪽에 있어요. 자, 호도법이란 뭘까 좀 알아보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아까처럼 각을 도로 표현하는 거, 얘는 다르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은 아까처럼 각도를 도 단위로 쓰는 거야. 도. 그렇죠? 자, 얘는 뭐라고? 단위가 뭐라고요? 단위가 도라고요. 도. 몇 도 할 때 아까처럼. 자, 그러면 호도법은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단위가 라디안이 돼요. 라디안. 라디안으로 이렇게 쓰기도 약속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단위를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각도 자리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무조건 다 라디안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 아까도 봤지만, 여기 정의합니다. 정의. 자, 정의 중에 뭐가 있냐면은 1라디안이 뭐냐 이 말이야. 1라디안이란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그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정의합니다. 약속한다고요.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있대요. 너무 좀 작게 그려본다.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이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도 R이 될 때를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1라디안이 대충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 얘기하면. 이게 만약 얘도 R이잖아요. 이 만약에 곡선이 직선이 돼버리면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럼 정사각형은 다 60도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곡선이야. 그럼 60도보다 작어? 살짝? 좁아지겠죠? 그럼 약간 60도보다 작다는 거야. 비슷한데. 근사값을 얘기하면 한 57점 땡땡땡땡 됩니다. 한 58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사값이야. 1라디안의 근사값은 58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아까 왜 파이가 180도인지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호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는 180도예요. 이때 파이 옆에 뭐가 있다고요? 라디안이 있다고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라디안은 생략하니까 파이는 180도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너희가 생각하는 파이는 숫자죠? 파이는 원래 3.14 땡땡땡땡이거든요. 그럼 3.14 땡땡땡에다 라디안을 붙이면 180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은요,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거든요. 그럼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1일 때 얘가 지금 1라디안까지 써볼게요. 1라디안일 때 지금 호의 길이가 R이잖아요. 맞아? 호의 길이가 R이야 지금. 그럼 얘가 정비례하니까. 그럼 한 바퀴일 때 몇 도야? 360도잖아요.
그럼 360도가 되면 전체 원둘레가 나와야 되니까 2파이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가 비례식이 된다고요.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R 곱하기 360도는 1라디안 곱하기 2파이얼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얘들아 봐봐. 여기 R과 여기 R이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리고요. 여기서 2하고 약분되어 내가 뭐가 돼? 180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1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 이것만 알면 돼. 그럼 우리가 연습 좀 해볼게 이제부터. 연습 아까 했던 거. 자, 그리고 아까 2분의 파이가 몇 도라고요? 야의 절반이니까 90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분의 파이 그럼 몇 도 정도 되는 거야? 얘를 4 나눈 거니까 45도가 되겠고, 또 6분의 파이 하면 어떻게 돼요? 30도가 되고 3분의 파이가 되면 60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각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만약에 1라디안은 그래서 아까 왜 58도가 나오는지 볼게요. 그럼 1라디안은 뭐야? 양변을 파이 나눈 거잖아요. 맞아? 파이분의 180도. 그러니까 180도 나누기 3.14를 한다고 생각해봐. 3을 나눌 수도 60도니까 3.14 나누면 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58도 정도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돼? 이게 구독. 자, 두 번째 얘기가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배울 게 시간 여기 잘 가냐? 그 다음 배울 게 이제 저거예요. 좀 따로 설명하자. 아까 내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아까 내 너한테 몇 번이었어요? 88번이었나? 이 문장 풀어볼래요? 지금요. 하나 풀고 뭐 넘어가도록 합시다. 처음에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푸는 시간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88번에 한 2분만 고민해보세요. 이거랑 앞에 했던 두 동경의 관계, 그걸로 푸는 거죠. 할 수 있겠네? 좀 어려워. 세타를 찾아내는 뜻이야. 세타가 뭘까? 그거죠. 세타가 뭘까? 답이 지금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 뒤에 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보면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나 더. 일반각이 뭐냐고요? 일반각을 다 써줄까? 책에 있죠. 표현해 보자. 이거야. 360도 곱하기 플러스 알파. 아까 내 설명한 거 못 들었는 거 혹시? 아까 늦게 와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선생님 설명 한번 더 해줄게 앞에서. 자, 우리 다들 같이 합시다 그냥.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일단 일반각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은 일반각이 뭐라고 했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라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각보다 이거야.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각도는 얘를 얘기했다고요? 30도는 30도. 근데 앞에 얘를 왜 붙였죠? 그 각이 몇 바퀴를 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내가 어떤 이 각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도가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그냥 60도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한 바퀴를 돌고 오면 얘는 여기다가 30도를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방향으로 가면 양의 방향, 반대로 가면 음의 방향이라고 한 거, 약속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건데 지금 88번 문제가 지금 일직선이 있고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도 여기가 막히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무 데나 끌 건데, 얘가 지금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다시 어디에 있어?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다. 또 아무 데나 끊는 거야. 아무 데나 쭉 끊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는 이 값을 책에서 얘기하면 되고요. 이거를 뭐 세타라고 잡아놓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선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서 원점 대칭이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각도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양의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각도는 책에서 9세타라고 하는 거지. 됐네? 자, 그리고는 문제에서 뒤에 뭐 코사인 거 나중에 봅시다. 세타를 찾아야만 나올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세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처럼 어딘가를 변수를 잡을 거야, 세면. 그럼 어디 잡을지 너희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딱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너희 이쪽 각도하고 이쪽 각도 같지 않습니까, 지금요? 원점 대칭 이용해야죠. 막복지각으로 같다고요. 이놈을 뭔가 변수 잡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지. 됐네?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점을 하지 말고 이거를 알파도라고 할게요. 괜찮니? 알파도. 표현만 하는 거야, 표현. 이 작은 각도가 알파도라고 했더라. 요거 알파도. 자, 그럼 이제부터 표현합니다. 첫 번째. 9세타부터 해봅시다. 자, 9세타는요.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고 그냥 쓰는 거야. 습관적으로 360도 곱하기 n1 이렇게 해요. 됐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이 노란색 각도를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특수각이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정확하게 봐봐.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면 뭐예요? 360도잖아. 근데 얘가 실제로 여기까지 못 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나? 반대로요? 얘는 반대로 오는 건 뭐야? 음의 각이죠. 얘는 마이너스 알파도인 거야. 여기다가 굳이 하면 마이너스 알파도를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몇 박 3일도가 여전히 정수니까 지금 3일도를 안 쓰고 그냥 빼기 알파도로 쓰는 겁니다. 됐네? 자, 두 번째 흰 색깔이에요. 세타는 또 360도 곱하기 n2 두 번째 각도. 자, 그럼 이번에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흰색만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얘들아 봐봐. 끝까지 가자. 알파도가 들어가게 표현해 주세요. 여기서 2까지 가면 180도죠? 180도. 덜 갔지? 다시 빼주면 되죠. 뭐 어떻게 쓰면 돼요? 플러스 180도 빼기 알파도라고 쓰면 되겠다. 이거 이해돼? 알파도가 동시에 들어가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이 180도 이만큼이 여기서는 특수하게 되는 거지. 괜찮니? 다 이해돼? 다 끝났죠? 이제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더할지 뺄지 결정하시면 되죠. 자, 알파도가 날아가야 돼. 그래서 빼셔야 됩니다. 자, 뺀다. 자, 그러면 8세타가 되고 360도 곱하기 얘들이 뺀 거는 여전히 새로운 n이라고 했습니다. 얘들이 빼면 날아갈 거고 얘는 아직까지 남아 있겠죠. 됐니? 여기까지요? 자, 이제 마지막 양변을 8 나누시면 되겠다. 땡땡땡. 그럼 세타는 뭐가 돼요? 세타는 여기서도 얘가 음수 나왔지 얘들아. 그럼 음수 나오면 얘를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 자, 봐봐. 새롭게 이렇게 바꿔도 얘가 무방한 거 맞니? 무방한 좀 이상하네요. 무방하단 말이 뭐냐면 여기다가 정수를 하나 증가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상관없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왜 표현했냐면은 아까 처음 약속할 때 뒤에 걸 내가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처음 일반각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니? 마음을 바꿔도 된다는 거. 정수가 하나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끝. 그럼 얘 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양면에 8 나누세요. 자, 8 나누시면 어떻게 돼? 약분되잖아요. 8 약분하면 45도 n이죠. 45도에 얘는 플러스 8 나누는 거니까 얼마냐? 8, 26. 8, 26. 약분 안 되나? 약분 안 돼? 8로요?
분수 나와요? 그럼 분수로 표현하면 되지 뭐. 자,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8로 나누면 8분의 180이니까 4를 갖고 나면 2분의 4, 4, 16, 40 이게 되겠지 뭐. 됐죠? 이렇게 다 됐네요. 이제 n자리 뭐 넣으면 돼요? 정수를 넣는다고. 자, 정수를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 이 범위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 얻었나? 그러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90도와 180도니까 이 자리 n자리는 1이 못 들어가겠네요. 90도 안 되니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자리 같이 앉자. 자리를 여기 앞에 같이 앉읍시다. 여기 좀 같이 앉을까? 이쪽에 서인하고 같이 앉자. 중간에. 그럼 얘한테 이제 뭐 넣을 수 있어요? 얘네다가 2 넣는 거 가능하죠? 2 넣어도 90도 더하기 22.5도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요. 만약에 3 넣으면 됩니까? 3 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135도가 되니까 여전히 이 범위에 들어가죠.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4는 못 들어가겠네요. 됐지? 이 두 개 넣은 각도를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식에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뒤에 있는 시간 돼요. 계속 해볼게요. 거의 마무리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넣어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90도죠? 자, 답 구해보자. 코사인 뭐야? 90도 더하기. 자, 90도 더하기 2분의 45도였어요. 근데 끝에 있는 8분의 8 하나 더 있죠? 8분의 8가 다시 뭐예요? 8분의 180도란 말이에요. 얘가 뻗다고요? 또 2분의 45도야. 이게 첫 번째 각도고요. 또 하나의 각도는 코사인 3 넣으면 되니까 135도 더하기 똑같이 2분의 45도 더하기 2분의 45. 좀 복잡하죠? 계속 갑니다. 그럼 코사인 얘들 더하면 뭐야? 45도죠? 그럼 총 135도가 되고요. 얘도요 더하면 45도입니다. 얘는 코사인 180도가 되겠네요. 됐네? 여기까지요. 이제 너희는 얘만 구해서 두 개 곱하면 답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게 쭉 썼는데 아직 너희가 135도하고 180도 구하는 안 배웠잖아요. 이거 좀 뒤에서 배울 거거든. 이 문제 약간 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각도 찾는 것까지만 합시다. 이 답 구하는 거는 좀 이따가 배우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표현하자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됐습니까? 네 설명하는데 여기서 거의 45분 썼네요. 잘 이해돼? 근데 길게 설명했는 만큼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일반값과 호도법을 얘기했고 호도법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이제부터.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너희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건가 하면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시간을 재고 오는데 좀 약간 오버하면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책에 나와요. 자, 59쪽에 밑에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짧은 3개 얘기하는데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오케이? 세 가지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특별히 2번을 이용해서 이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려고요. 자, 넓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반지름은 R이고요. 중심각은 세타라고 하자. 됐네? 이때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L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요. 이제부터 R 세타가 됩니다. R 세타. 얘와 얘를 곱한다고요. 이때 세타는 이제부터 호도법이 돼요.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증명 한번 해봅시다. 증명요. 일단 판단.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각도가 만약에 여러분 60도야. 만약에 그 반지름이 만약에 6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때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2파이 r 곱하기 맞네? 360도 분의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 안쪽에 있는 60도 말이야. 이놈이 중심각인데 얘를 내가 호도법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죠? 3분의 파이죠. 이게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바꿀 수 있죠. 이제 30도가 몇 파이죠? 2파이죠. 2파이. 그럼 어차피 파이 날라가면 파이가 날라간다. 됐습니까? 그럼 누구만 남죠? 자, 나와서 볼까? 2파이 곱하기 6에다가 얘가 분분수거든요. 2분의 3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2파이죠? 답은 2파예요. 근데 이 2파이를 좀 빨리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얘가 바로 3분의 파이니까 둘이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2파이가 나오죠? 굳이 돌아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차피 약분되고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그냥 두 개를 곱한다. 대신 세타가 호도법인 것만 바꿔주시면 된다. 다시 도로 나와 있으면 호도법 바꿔서 반장을 곱한 거. 그게 L이 된다라는 거고 이건 예를 든 것뿐입니다. 항상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넓이입니다.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자, 넓이는 2분의 1 얼제곱 세타입니다. 자, 2분의 1 얼제곱 세타는 말은 여기에 반지름하고 누구야? 세타. 곱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얘를 쪼개면요.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니. R 세타 다시 누구예요? L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2분의 1 얼 L이 돼요. 됐니? 그럼 얘도 너희가 뭐 증명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보세요. 세타가 호도법이잖아요. 자,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와 또 중심각도 정비례하죠. 맞니?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하거든요. 그럼 지금 세타일 때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S라고 모른다고요? 맞니? 모르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바퀴가 몇 도야? 360도잖아. 360도. 360도인데 야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제부터? 2파이라고요. 2파이. 그럼 2파일 때는 전체 넓이가 나와야 되죠? 바로 파이 얼제곱이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돼? 이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보면 2파이 S는 세타 파이 R제곱이 됩니다. 그럼 S가 뭔데라고 물어보면 파이 약분되니까 2분의 R제곱 세타 나오죠? 맞네?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래는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 정비례로 증명이 돼요. 자, 다들 이해돼? 너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공식을 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L은 R 세타 외워주시고 넓이는 두 개를 한꺼번에 얘도 외워주시고 2분의 1 RL도 외워주시고 이때 L이 호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산학함수의 약간 정의를 하기 이전에 약간 워밍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작업. 키워드를 알아야지 다음 뒤에 나갔을 때 선생님이 막 말로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이해될 거거든요. 알겠네? 자, 그러면요 너희가 어디까지 했냐면요 찾아줄게요. 자, 그럼 아까 하던 거대로 하면은 90번, 91번, 자, 그 다음에요 65쪽까지밖에 지금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못 풀었다. 코칭쌤하고 좀 풀어보시고요. 그 뒤에 아마 코칭쌤이 조금 더 아마 좀 진도를 나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춰가지고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인데 질문 없네? 같이가 봅시다. 누가 하는지 한번 볼게요. 3번이가 안 하고 용이 왜 이렇게 늦었냐? 버스 잘못 타가지고 딴 데로 갔다 왔어. 반대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이고야 고생했네요. 고생했습니다. 잠든 거 아이가? 그게 아니고 배경이 갑자기 달라지길래 뭐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갔더라고요. 고생했다. 자, 3명, 또 6명이야. 5명, 8명. 그래, 2명 안 해요. 용이도 사람 좋았구나.